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해서 3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락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들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하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벽 사이에 리플의 현물 ETF 승인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짜 뉴스였고요. 그 뒤에 리플의 가격이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서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리플의 알트코인에 있던 돈들이 모두 몰리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리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누군가가 리플의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돈을 번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 5시에 리플이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 리플을 가지고 이런 소식이 블랙록에서 승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리플로 돈이 몰렸었는데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을 던지고 리플을 매수를 한 거죠. 하지만 그 소식은 블랙록에서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제 리플의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알트코인들은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재 위치, 하락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리플이 현물 ETF 승인 신청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뒤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이후에 가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군가는 비트코인 현물을 던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OI가 쭉 빠졌고요. 펀딩피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OI도 같이 빠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리플의 가짜 뉴스 소식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현물을 던졌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이런 것들이 알트코인이 리플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의 수급 자체가 나빠지게 만들고 그 뒤에 알트코인에도 이제 던짐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지금 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알트코인들도 요 며칠 동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요때를 정확하게 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새벽에 롱 포지션은 너무나 많은 물량이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더,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리플 모두 다 많이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청산이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이 올라왔다고 행보할 때는 세력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입니다. 네, 실제 그 타이밍 가장 약해졌던 그 타이밍에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ETF 승인 신청 소식 때문에 지금 다 쭉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리플 부분도 세력이 활용해 먹었다.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청산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계속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롱숏 계속 이제 떨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이제 36K까지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6K 정도가 지지되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6K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막 끌어올랐던 이 장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요. 그 부분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일봉상 그러니까 딱 맞는 그 지점에 와 있어요. 이거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아실 텐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새벽 사이에 많이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4조 정도가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움직임 저희가 올라온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이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면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띵띵띵띵 하면서 이 고점 요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뒤에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숫자로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 확대가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현물 자산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아주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곳에서
아, 빠지니까 내 현물을 던져야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현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리셨어요. 그러면 이걸 자르는 게 아니라 좋은 코인이라고 하면, 내가 가져갔을 때 뭐 1불일 때 사기 위해서 공부했던 코인인데 그게 3불일 때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빠져. 그렇게 되면은 1불일 때 좋은 코인이라고 공부를 했던 코인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물량을 뺏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할로 나눠가는, 뭐 쉽게 얘기해서 속칭 물타기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장이다. 왜냐? 지금 장은 이미 판이 바뀌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 뒤에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걸 본다고 하면은 자른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확률 베팅을 했을 때는 조금씩 더 모아가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늘 일방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장이 반전이 됐을 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좋아지면 사고 싶고 빠지면 안 사고 싶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런 단타의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 본인이 공부했던 좋은 코인을 꽉 쥐는 게 중요하다. 이 변동성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가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장이 되었고요. 비트코인이 급하게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0개 정도 들고 있는 고래들은 지금 수익 실현을 조금은 일부 해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나서 그 뒤에 계속 횡보하는 이유가, 이렇게 고래가 계속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지금 자리에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알트코인을 특정 세력들이 흔들어가지고 일부 먹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구나. 이걸 잘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장애 판단 말씀드렸죠. 제가 그 뒤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자르기보다는, 이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코인이어야 됩니다. 자르기보다는 그거를 잘 한번 하락했을 때도 잘 모아가 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영상에서 장이 환호를 했을 때 제가 초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FTX랑 뭐 알라메다가 가지고 있던 코인들이 다 거래소로 계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솔라나, 매틱, 이더가 계속 옮겨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다 FTX 알라메다의 이 자산이었던 게 거래소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TX 2.0 새롭게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FTX 1.0일 때 있었던 그 자산들을 채무자들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들이 알트코인 시장에도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일방적인 상승은 없고,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안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이었었고, 환희가 있었고, 뭐 고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환희가 있었고, 더 넓게 보면은 2023년도 내내 그랬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다가도 일부 하락을 했다가 다들 이제 40K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다. 그 뒤에 내년 초 1Q 정도 되면은 이 올라온 것들이 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말 연초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기 거시경제 상황 지켜봐야 되는데, 그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에 오늘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르다가 꺾고 오르다가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인지를 하면서 매수 매도에 임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왜 속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우리의 코인을 꽉 쥐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CBOE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관련돼서 이제 선물 거래를 거래소를 연다고 해요. 언제? 2024년도 1월 달에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1월 달에는 스탁 서비스 다른 기업들 다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왜? 반감기 전에 준비를 다 끝내야 되니까. 근데 이 CBOE 같은 경우는 아시죠? CFTC 미국 상품 이 선물을 규제하는 곳에서 얘네들을 허가를 내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리플 이런 것들에 속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규제위원 규제를 받는 곳, 거기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 처음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확인되지 않은 알트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ETF 승인 신청이 되면 좋은 건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그 물음표를 항상 계속 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CBOE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암호화폐 거래업체 다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뭐 월가에서도 여기에 진출을 할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코인 뺏어가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코인을 싸게 사야 더 비싸게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다만 2024년도에 그 세력들은 자기들의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이 움직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단기적인 변동성, 알트코인 시총이 한 4조 정도 줄어들면서 내 코인이 많이 이제 로스가 날 수도 있는, 막, 왜냐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을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2024년도 2월 달에 드디어 리플과 SEC가 소송 관련돼서 합의를 하라고 이 법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관련되어 있는 합의 소식이 계속 전달될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반감기 전, 그러면 그 즈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규제 관련돼서, 그 다음에 기관들은 인프라 관련돼서 스타, 거래소 등등등 현물 ETF 관련돼서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움직이고 있는 특정 세력들은 그때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기 변동성 때문에 아, 역시 코인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15K, 16K부터 제가 늘 주장했던 그리고 8K 갔다가 25K 갔다가 30K 갔다가 25K 갈 때마다 주장을 했던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자금이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 조금 더 많이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간 유입액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 들어오는 거, 테더의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활발하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체인 데이터는 그걸 다 트래킹을 하고 있다. 돈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환희에 차기만 하면 안 된다. 제가 가끔씩 초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경계가 언제냐? 저는 내년 1분기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우리의 자산을 뺏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텐데 그때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금리 인하가 했을 때 바로 시장이 꺾이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일부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가 있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바로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바닥이었다라는 거를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어디가 바닥일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 24년도 어딘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 4년도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